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이제 돈 잔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주들의 역대급 이익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과점 체제 개편, 성과급 축소, 예대마진 축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나섰는데. 네. 이제 갈수록 이제 발언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강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서 하는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1월 30일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 거버넌스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은행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이제 은행의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사회 구성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2월 6일 가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은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은행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이제 지난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아울러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 발언들이 이제 매우 강경해졌습니다. 2월 13일에는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이제 돈잔치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복현 원장이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그리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은행의 어떤 이제 과점 체제를 개편하겠다 또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서 이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 산업의 과점의 폐가 크다 이러면서 앞서 말한 이제 이복현 원장의 이제 말을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 어떤 이제 개편을 이제 강하게 시사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이자 내는데 허리가 휘는데 은행권은 지금 돈잔치하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이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접근하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말하는 이른바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형태고요. 또 이제 대책이 이제 1차원적이어서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금융 쪽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내용이 이제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경제가 말처럼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이게 그렇지 단순하지 않으니까 이 경제가 참 어려운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며칠 사이에 제기한 것은 예대마진 축소, 은행의 또 성과급, 그리고 이사진 개편, 그리고 과점 체제 개편 이 전방위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은행의 대출 금리 내려라, 그리고 사회공헌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 쪽 전문가들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 고금리에 대한 이런 우리 일반적인 차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과 시장에 이제 개입하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은행도 민간 기업인데요. 마치 이제 정부가 소유자처럼 금리부터 성과급, 인사까지 하나하나 이제 얘기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이렇게 정도의 시장 개입인데 이 정도면 이제 은행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리의 경우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예금금리
올려라 이렇게 금융당국이 얘기하니까 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금리가 또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출금리 내려라 이랬더니 이번에는 예금금리가 또 덩달아 내려갑니다. 네. 그동안 대출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맡겨서 이제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불만이 되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부가 이게 금리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고물가를 이제 잡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중은행이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한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유동성이 늘어나고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이게 바로 채권 시장에서 왜곡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은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은행이 지나치게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는 뭐 지적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이자 문제나 이런 것까지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 자체 오히려 지금 물가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지금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은행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은행의 과점 체제 이거 사실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을 좀 크게 키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문제라서 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논의가 사실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그 시장 점유율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대출 시장과 이제 예금 시장 이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5개 은행이 70% 나눠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과점이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에 대한 논란이 먼저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 말에 그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각국의 은행 산업 시장 이제 집중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일반 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23위, 그리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18위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런 이제 집중도, 그러니까 과점 비율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미국과 영국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그 몇몇 은행들의 과점 정도가 큽니다만 독일과 스페인 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낮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런 이제 과점도도 약해진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토스 같은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진출을 하고 또 저축은행들이 성장을 하면서 집중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과점 쪽은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의 문제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크를 출연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매기 효과를 이제 이른바 노리고 있는데 최근에 금감원이나 이제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면 이 목표가 은행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까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행들이 이제 완전 경쟁을 하면 이제 마치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가고 이 경쟁에 따라서 이게 좀 안정화될 걸로 보입니다만 네. 사실 금융산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작은 은행들이 난립을 해서 예. 이 경쟁이 붙게 되면 이 과열이 돼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 확보하는 경쟁 그리고 대출 경쟁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제 금리가 뛰거나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IMF 경제 위기 때 그때 당시도 보면 그 소수의 이제 작은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제 많은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통제를 하지 못했던 그게 이제 위기의 근원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은행들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밟았었고요. 또 2012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네. 아주 이제 작은 저축은행들이 PF 자금 대출을 경쟁적으로 하다가 큰 사고를 또 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은행의 그 과점 체제를 깨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금융 체제 자체를 지금 뿌리부터 뒤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은행 감독 기관이 금융위가 있잖아요. 금감원도 있고.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번 논쟁에서 사실은 또 우려가 되는 게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얘기를 해서 미리 이제 제도를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통상적으로 대통령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든가 방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위가 지금 패싱이 됐다는 지금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금융감독 부분은 금감원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논의가 보면 대통령과 금감원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감원은 이제 이복헌 원장의 경우는 역시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과 아주 이제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인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금융감독 기관인 금감원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지금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시스템과 대단히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생략되고 여러 가지 지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를 둔 게 일종의 이제 민간기관 형태 반민 반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융시장을 만지게 되면 이른바 관치 논란도 있고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들어와서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정책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패싱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그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감독원이 이제 반은민이고 이제 반은관인 그런 조직인데요. 일단은 정책과 그 감독을 같이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담당을 하고 대신에 이제 금융감독원은 감독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감독기관이 정책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축구로 치자면 심판이 룰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서게 되니까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룰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원장이 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불만 또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많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과 복지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지주들의 무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맞고요. 또 국민들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취약차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특히 이걸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낫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크게 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